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폐증 우영우 현실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증 발달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발달 장애 안에 이 지적 장애라든지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전반적 발달 장애에서 자폐증, 그 전반적 발달 장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폐증의 특성을 보면은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장애 작용에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장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계속 좀 반복적인 행동이라든지 고착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변화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장애. 그래서 언어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언어는 인지정서 기억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발달, 인지 정서 기억의 발달과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은 당연히 언어 장애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의 현실은 이 우영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40대 엄마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을 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죠. 네, 부산서 자폐증 여중생 아파트 투신 사망. 네, 또 자폐증 아이 안고 아파트 15층서 투신 4살 배기 아들은 목숨을 건졌다,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 자폐 변호사 현실서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폐 드라마 현실은 얼마나 같고 다를까. 네, 참 이 부모들은 우영우처럼 그런 대단한 능력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드라마가 뜨자 아이는 뭐 잘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반적으로 발달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우영우 신드롬, 네, 현실 속 자폐아 가정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영우 같은 서번트 증후군 극소수다, 보편적 자폐증 다뤄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애 아동들을 굉장히 많이 임상을 했어요. 임상을 하는데 보면은 이 서번트 증후군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대인관계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대인관계 장애, 변화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언어 장애, 이런 것이 공통된 특성이 나타나면서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아이들 보면은 지하철 그 각 역을 다 외운다든지, 또는 날짜를 다 외우고 그 요일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30년 5월 6일은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 이걸 딱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 보면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요. 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기억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기억된 부분.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측면이 한쪽 부분만 계속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뭐 탑쌓기만 했다, 그 정신 활동과 그 뇌에 관련된 신체 활동과 신체를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만 계속 발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거기에만 계속 파고 들어가고 집중하게 되고 고착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창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기억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인관계 장애, 그러니까 사회성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에 대한 저항,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고 고착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부터 해서 제가 자폐증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하나의 어떤 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흥미 위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건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 발달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 장애, 언어장애, 변화에 대한 저항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들이 이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엄마가 없으면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인 자폐증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도 뭐 이렇게 장애 아동을 소재로 했던 영화들, 뭐 마라톤이라든지 또는 레인맨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우영우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흥행하고 끝나요. 그리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현실과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사회적 고민을 함께 해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금, 국민 권익금, 국민주, GDP 증상카드, 이렇게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런 많은 장애 아동들 가정도 희망을 갖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람의 여유와 기본적인 사람이 누려야 할 그러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